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들어왔습니다. 귀국했습니다. 17일 날 들어왔는데 다른 얘기긴 한데, 이 홍준표가 17일 오후 5시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그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약간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글쎄 이 옷감이 무엇이고 재질이 무엇이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지금 우리의 날씨와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이었지 않습니까? 17일 날, 그 날의 최고 온도가 얼마였냐면 30도였습니다. 30도,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팔을 입고 있어도 덥고 땀이 많은 사람들은 옷이 좀 젖고 요럴 정도로 더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여러분들 입국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자켓을 입었습니다. 자켓도 뭐 이렇게 가벼운 얇은 자켓이 아니라 상당히 두꺼운, 거의 초겨울, 늦가을 초겨울쯤에 입는 그런 자켓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어떤 옷차림, 아니 자기가 한여름에도 8월 달에도 더우면은 패딩을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때도 상당히 이 온도가 상당히 높았던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더워 죽겠는데 그 쪄 죽는 날에 경량 패딩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한여름에도 추우면은 경량 패딩도 입을 수가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홍준표의 옷차림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사람이구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홍준표가 돌아왔습니다. 하와이에 있을 때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온갖 욕설도 했습니다. 내 놈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악담을 넘어서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 자기가 30년 동안 몸담았다고 하는 이 보수 정당을 향해서, 물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냐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통칭 보수 정당에 대해서, 자기가 몸담았던 데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나는 독고다이다 이러고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독고다이면 애초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정계 입문할 때부터 그때 당시에 뭐 신한국당으로 들어오지 말고 무소속으로 독고다이로 계속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동대문에서 송파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당한테 빚을 진 게 없고, 아니 뭐 그때 당시에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거기에서 당선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뭐 경남지사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장하고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것도 결국에는 이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키워줬고, 거기에 쌓은 이력으로, 거기에서 쌓은 인지도로 결국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바로 복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30년 동안 홍준표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향해서 나는 부채 없다, 나 독고다이다, 나는 이 당한테 나 신세진 거 없다, 다 내가 해왔다, 저 당은 망해야 된다, 저 당은 해산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또는 이제 언론 매체에서는 홍준표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정계 개편에서 홍준표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홍준표 약간 신당 창당 요런 움직임, 요런 냄새를 피웠는데, 홍준표 하와이에 있을 때 약간 주황색 옷을 입었는데 개혁신당 그 색깔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이준석이하고 마치 뭐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준석이도 홍준표 뭐 하와이 갈 때 배웅하고 또 홍준표 만나겠다 뭐 요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홍준표하고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을 것처럼, 최소한 연대라도 할 것처럼, 또는 홍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이 개신당에 들어갈 것처럼, 또는 나중에 홍준표가 당을 만든 다음에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을 것처럼, 그런 냄새를 지금 피우고 앉아 있는데, 홍준표가 예전에 하와이 있을 때 그 뭡니까, 청년의 꿈인가, 거기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신당 가지 말아라, 박쥐 이미지 집었습니다, 개혁신당 행은 낭설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개혁신당으로 갈 거면 내년에 가라, 지금 가면 안 된다 했더니 알겠다 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현재 상당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최소한 홍준표가 기댈 곳은 없다. 왜냐?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보수적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보수당이라고 평가가 받았던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홍준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강을 건너고 스스로 그 다리를 갖다가 다 불질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질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 침을 뱉고 온갖 오물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준석을 왜 싫어합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왜 비호감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정치인도 많은데 왜 이준석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호감을 느낍니까? 이준석이가 마치 지가 뭐가 대단한 거라도 되는 것인 것 마냥 자처를 해대고 지가 무슨 대단한 전략가인 것 마냥 지 때문에 무슨 선거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가 잘났고 지가 다 이끌 수 있고 지가 다 해왔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당 망하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다 행세를 해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의 실천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실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그동안의 행보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잘난 체를 하니까, 근데 뭐 있는 체를 하니까, 근데 뭔가 실력 있는 척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싫어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 이준석을 안 알아줘? 나 이준석이를 인정 안 해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 혼자 온갖 저주를 퍼붓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 자신은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자기가 뭔가 검사로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한 것 마냥, 또는 이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위협을 달성한 것 마냥, 자기가 무슨 어떤 대중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마냥, 자기가 과거 삼김 또는 그 전에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처럼 그런 위상과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들의 장난질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조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민심 왜곡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이미 대통령을 하고도 남았을 아주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똑같다. 홍준표도 여러분들 그러냐 보니까 내가 30년 동안 이 보수당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나를 버려? 이 당은 망해야 된다 하고 침을 퇴퇴 뱉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는 늙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이는 젊은 홍준표다. 제가 예전에 이준석을 향해서 젊은 김종인이다. 나이 어린 김종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홍준표는 늙은 이준석, 이준석은 젊은 홍준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논리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홍준표가 기댈 곳은 이준석밖에 없다. 이준석과 홍준표가 그러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대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홍준표가 이준석 당 개신당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난리가 날 것이다. 왜냐? 여러분들 홍준표 지가 독고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 옆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준석과 애초에는 천하 용인이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허은하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된 사람 그 사람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용태? 지금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이만 저게 해갖고 비례대표 한 자리 받아가지고 이준석의 호위무사인 것 마냥, 이준석의 방패막인 것 마냥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는 뭐지? 이기인. 그 사람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도대체 뭐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물론 개신당에 있긴 합니다만, 개신당에서 저기 허은하 쫓아다니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던 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뭐 굳이 그 사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하용인도 다 깨진 지가 오래됐고, 김용태 대신에 김용남이 들어갔는데 그 김용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당 만들고 나서 누구하고 손잡았습니까? 이낙연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양양자하고 손잡고, 별의별 사람하고 다 손잡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 말입니다. 이낙연도 김문수 지지하고 양양자도 국민의힘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이도 그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 원래 타고난 성격 자체가 그렇다. 천성 자체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독고다이인 것 같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다. 실제 잘난지 안 잘난지는 잘 모르겠고, 안 잘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지가 실력 있다고 하니까, 지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지가 하버드 나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똑똑한데 지 똑똑한 말에 사는 것 같다. 이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여러분들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 둘이 만나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자기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는 뭔가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도 홍준표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아주 인지도 높은 정치인인데 그래도 데리고 오면 이기겠지? 이준석? 내가 홍준표가 약간 지금 70대가 다 돼가지고 70이 넘어가지고 약간 힘이 떨어지긴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조직적 기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당을 이용하면 내가 비록 저희가 소수당이고 원내 3석밖에 없는 아주 군소 정당이긴 하지만 저걸 발판으로 해서 나 홍준표가 일어설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착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일단 두 사람은 정치적 자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적 자산이 없고 정치적 리스크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 리스크는 또 뭐냐? 뭐 홍준표도 명태균, 이준석도 명태균, 뭐 이런 의혹들이 연루됐거나 또는 언급되고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요 리스크입니다. 요 리스크. 둘 다 요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는 이제 국내에 막 결별했습니다. 결별한 게 아니라 지가 침을 뱉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계 은퇴를 했는데 하와이에서 돌아와서 다시 어떤 정치적 움직임을 할 것처럼, 정치 재기를 모색 중인 것처럼 그런 냄새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된 막말,
그 다음에 정계 은퇴 번복, 이걸로 이미 홍준표는 정치적 신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기존에 그나마 일부 지지를 받던 층으로부터도 아마 지금 비토 여론이 형성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대구시장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떤 압도적인 지지율도 기록하지 못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일부에서 약간 강점을 보이긴 했는데 그 청년층 일부도 지금 이준석한테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는 자기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다. 애초에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독고다이였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 자기가 조직을 통할 수도 없고 기반도 없고 그냥 호롤단신으로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정치적 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자산이 있습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무슨 7점 몇 퍼센트 8점 몇 퍼센트 받았다고 그게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윤석열이 탄핵된, 윤석열이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그 망동을 저질러가지고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정말 불리한 구도화에서, 그리고 국내힘에서 김문수라는 약체 후보를 낸 까닭에 이준석이가 반사 이익을 얻었을 뿐, 그 과정에 일부 청년층이 지지했던 홍준표가 중도 탈락했기 때문에 그 표심 일부가 이준석이한테 갔을 뿐, 이준석의 정치적 자산이 아니고 이준석의 확고한 정치 기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는 정치적 자산이 없다. 오히려 이준석 또는 이준석의 개신당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 정당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준석은 본인의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강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강한 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강하다. 이준석은 비호감. 이준석 진짜 싫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여성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홍대에서. 그러니까 그거다 그 말입니다.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뭐냐면 뭔가 새로움, 뭐 젊음, 막 이런 게 아니라 비호감, 이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도 없고 호감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비호감적인 부정적인 브랜드가 강한 사람이고, 이 개신당도 원내 3석의 군소 정당에 불과하고, 이 개신당을 매개로 해서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기도 어렵고, 이준석 자체도 그 캐릭터 자체상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기 어려운 캐릭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이준석도 기댈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입을 다물고 앉아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지네 둘 다 독고다이고 지네 둘 다 요 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합칠 경우에는 정치적 시너지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시너지가 나지 않느냐? 첫 번째, 지지층이 겹친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도 일부 청년층의 지지를 받았고 이준석이도 기댈 곳은 일부 청년층의 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화학적으로 융합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건데,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지지층이 겹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근데 무슨 시너지가 납니까? 무슨 상호 보완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은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원래 이 자체가 임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융화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너무나도 크다를 넘어서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과의 협업은 절대 없습니다. 모두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독자 노선을 걷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주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서로 손잡고 웃는 척하면서 역시 홍준표 보수의 어른, 역시 이준석 보수의 차기 주자, 서로 이렇게 치켜 세울 수 있어도 그거 얼마 안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 차라리 이 둘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서로 폭망하는 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외연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홍준표는 이준석의 그 세력에 기대서, 이준석이도 세력이 없고 정치적 자산이 없지만 더 없는 사람이 홍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기대서 뭔가 제기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준석 지지층이 홍준표한테 옮겨가지 않습니다. 설사 홍준표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지지층은 홍준표한테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이준석이를 지금 추종하고 있는 자들이 이준석이가 내세우는 가치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준석이가 정말로 보수적이라서, 이준석의 어떤 이념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준석 개인에 대한 정치적 충성에 가깝다, 정치적 맹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보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이지, 이준석이가 내세우는 가치에 동의해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가 설사 이 둘의 경쟁 구도에서 주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지지층이 홍준표한테 옮겨갈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없고 외연 확장도 없고 서로 기대했던 정치적 이익도 실현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서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상호 불신이 깊어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침을 뱉으면서 결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겁니다. 둘 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아니 뭐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둘 다 침을 뱉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침을 뱉고 나온 사람들끼리 여기서 군소정당에서 또는 각자 연대를 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비판 안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안 싸우겠습니까? 더 아마 격렬하게 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불안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고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치적인 상처를 입고 안 그래도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아예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동안에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이런 어떤 분열적 발언, 언행을 일삼았던 자들이 그냥 이 기회에 이 둘이 손잡아서 둘 다 서로 이 정치판에서 떠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앞으로 어떤 자기들 어떤 정치적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그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실천하면서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그 기간을 충실히 채우고 그만두는 게 어떤가. 더 해봤자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결단을 하는 게 어떤가. 단적으로 이준석이가 다음 총선 때 여러분들 지금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하면 재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구 가면 이준석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홍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신당을 창당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당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여야 신당을 창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모입니까?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표를 끌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홍준표가 그러면 신당 창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이 홍준표당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 지자체장 자리를 갖고 올 수가 있겠구나. 홍준표랑 간판을 내걸면 그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승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확실한 기반이 뭐냐면 지역 기반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가 지역 기반이 있냐고 말입니다. 홍준표가 대구시장까지 했지만 대구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홍준표를 내걸어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뭐 하려고 홍준표 당에 사람들이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거는 제대로 운영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의 정치적 미래는 너무나도 어둡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위치에서 현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 정치판을 말 그대로 떠나는 게 어떠냐.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영상 시청과 댓글,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